안녕하세요, 복도로 이우람입니다. 건물주분들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나중에 매각하실 때 건물가를 더 받으시고 지금이 공실이 있다면 임대도 공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고급 정보 그리고 꿀팁을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. 제가 그 전에 영상들을 보면은 뭐 건물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법, 협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요. 오늘은 지금 수많은 또 건물주분들을 위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과 임대료를 상승하는 방법 그리고 공실을 해소하는 방법, 굉장히 간단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강력한 이런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20개 정도의 건물을 실제로 가서 답사를 하는데요. 제가 10년 정도 일을 했으니까 뭐 어림짐작하면 한 10,000개의 건물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항상 가면서 느끼는 거는 신축 건물은 신축 나름대로의 너무 장점이 있고 낡은 건물은 조금만 손을 보면은 훨씬 더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지금은 신축 건물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쳐두도록 하고요. 낡은 건물, 연식이 20년,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들을 적은 비용으로 가치 상승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. 조명, 화장실, 공용 계단.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건물주분들의 건물의 가치가 10% 내지는 20% 이상 상승할 겁니다. 그리고 작가님도 술자리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화장실이 공용인 경우가 간혹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이용을 하세요? 저는 사실 좀 되게 눈치 많이 봐요. 그쵸. 왜냐면은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갔는데 여자분이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. 제가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뭔가 불편해가지고 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너무 또 기다린 티 안 내고 약간 살짝 떨어져서 핸드폰 보고 계시다가 근데 뭔가 나온 걸 또 기다렸더니 또 바로 들어가기도 좀 뭐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 옛날 동네들 뭐 신림동이나 홍대 이런 동네들을 가보면은 그런 술집이 있는데 중층이라고 하죠. 그런데 남녀 공용인 화장실이 가끔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경우는 화장실의 컨디션의 상태도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예요.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여자 지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더러우면은 그냥 참고 안 가더라고요. 그리고 나중에는 가게를 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.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공실이 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화장실을 다 뜯어서 뭐 남녀 분리를 하고 뭐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간단한 타일 공사나 확실한 비밀번호 이런 공유들을 통해서 층별로 화장실을 정확히 나눈다면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현관이 항상 밝아야 됩니다. 이거는 풍수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현관을 항상 깨끗하고 밝게 해야 복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.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가서 보면은 어두컴컴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간단히 센서등 하나만 교체를 해주셔도 건물이 굉장히 밝고 들어가자마자 상쾌하게 기분 좋게 건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정말 돈이 안 들어요. 센서등 사셔갖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. 공용 부분. 공용 계단인데요. 모든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오래된 건물들은 동으로 된 미끄러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같이 붙어있는 건물들이 간혹 보입니다.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뜯어내시고 타일이나 다른 돌로 덧댄다면 훨씬 더 쾌적한 계단을 공용 부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추가로 방금 생각난 건데요. 제가 항상 건물 갈 때마다 저는 우편함을 봅니다. 낡은 건물들은 우편함도 낡아져 있어요. 녹이 다 쓸어 있고. 근데 이 부분도 과감하게 뜯어내시고 요즘에는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해줍니다.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도 예쁘게 우편함을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제작 맡기셔서 그냥 셀프로 박아서 다셔도 좋아요. 이거는 얼마 안 합니다. 이렇게 건물을 너무 방치해 두지 마시고 이런 소소한 부분들만 꾸준히 손을 봐주시고 관리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매각을 하실 때 조금 더 좋은 금액에 매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수치로 예를 들어 볼게요. 100억 건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100억 건물이 수익이 3%가 나오려면은 뭐 관리비나 뭐 부대비용 일단은 빼고 그냥 월세로만 계산을 해보자면은 월 2,5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.
그러면 연수익률 3%인 100억짜리 건물이 되는데요. 이런 소소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대료를 상승을 본다면 1층부터 5층짜리 건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층별로 30만 원씩만 더 받아도 150만 원이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들어오는 임대료가 2,650만 원이에요. 이거를 100억으로 환산을 한다면 수익률이 3%에서 3.18%로 0.18%가 상승하게 됩니다. 근데 이거를 다시 역산해서 금액으로 3%로 환산을 하려면 105억이면은 3.03%가 돼요. 그러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3%로 다시 맞춰서 매각을 한다면 5억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105억에 바로 정확히 또 팔린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이런 소소한 비용, 작은 비용으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더 나아가서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면 공실이 생겼을 때 다음 임차를 구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. 아파트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내가 사는 집이 다른 집보다 빨리 팔리게 하려면요, 이런 노력들은 하셔야 돼요. 지금은 라인별로 다 금액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받을 수도 없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남들보다 경쟁력을 높이려는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꿀팁을 또 알려드릴게요. 우선 집을 보러 온다고 하면 집을 최대한 환하게 불을 켜주세요.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잔잔하게 클래식 음악도 깔아주세요. 그리고 방향제도 뿌려주세요. 또 그 날이 여름이라고 하면은 방을 보러 오기 한 2시간 전부터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놔 주세요. 그러면 집 보러 오는 사람도 더운 상태에서 딱 그 집을 방문을 열었을 때 향기롭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에어컨이 시원하다면 그 집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이것도 굉장히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사소한 것들이지만은 다른 집보다는 내 집이 더 빨리 팔릴 확률이 높다는 거,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. 변은 농부의 발자국을 들으면서 자란다.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물주의 발자국을 들으면서 가치가 높아집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건물주 분들과 나중에 건물을 갖게 되실 예비 건물주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하나 두 개씩 실행을 하신다면 나중에 매각을 하실 때 제값을 받고 매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값을 받고 매각을 하신다면 고맙다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북도로 이브람이었습니다.